네, 생생한 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임하람 뉴욕 특파원님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예. 어제 장도 그저께하고 비슷하게 뭐 정강 후약이라고 하네요. 한 조금 초장에는 좀 올랐다가 또 2% 이상 이렇게 빠졌다가 뭐 그렇게 끝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상승 출발한 후에 결국 하락 마감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전장 대비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미 부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 또 연준 인사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3대 지수가 결국 하락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0.3% 하락한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0.8% 하락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0.61% 상승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3대 지수 상승 출발한 후에 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요. 결국은 이제 채권 금리 상승 그리고 긴축 우려가 3대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간밤 채권 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10bp 가까이 오르면서 4.23% 부근을 나타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2008년 이후 신고점을 오늘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네, 달러화 같은 경우 약보합세 나타냈는데요. 달러화 지수가 전장 대비 약보합 수준인 112.8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제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사임을 전격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길드 텐트럼을 촉발을 했었던 영국의 파운드화 약세가 조금 이제 진정이 되면서 달러화는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유가는 중국이 이제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 격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11월물 WTI가 전장 대비 0.5% 오른 배럴당 85.9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간밤에도 짚어볼 만한 소식들이 많은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실적에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주가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안 좋았나요?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금리 상승이라든지 여러 매크로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 테슬라 충격이 상당히 시장의 투심을 악화를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감 직후에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지금 테슬라 실적 엇갈리게 나왔지만 대체로 어닝에 미스가 난 걸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EPS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지만요. 테슬라의 매출이라든지 자동차 부문의 총 마진율, 그리고 올해 전기차 인도량 성장세 같은 가이던스 부분이 다소 부진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가의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오늘 테슬라 주가는 6%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계속해서 줄곧 긍정적인 견해를 펼쳤는데요. 머스크는 물론 이제 일각에서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 둔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고요. 4분기에는 수요가 강해져서 결국 테슬라가 만드는 모든 차량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이 머스크는 테슬라 가치가 지금의 10배 수준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테슬라 시총이 6,500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10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고 굉장히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향후 테슬라가 이제 애플 그리고 아람코를 합친 가치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시장은 이런 머스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조금 이제 하방 압력을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 자신조차도 이번 달에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테슬라 주식을 1억 5천만 주가량 매각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테슬라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월가에서도 테슬라에 대한 평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좀 주목할 만한 의견이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가 내놓은
폴입니다. 토니 사코나기라는 애널리스트인데요. 기존에도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애널리스트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는 매도에 상응하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파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목표 주가를 $150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테슬라의 주가가 30%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했고요. 이제 어제 실적에 관련해서 머스크가 이 수요 둔화 이슈라든지 이런 다른 악재에 대해서 전혀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월가에서 이 테슬라가 정말 갑론을박이 쏟아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혼재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3분기 실적이 미스가 나긴 했지만 미스 날 것을 이미 예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게 인플레이션 탓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제 향후 분기가 강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모건 스탠리 외에 베어드라든지 파이퍼 샌들러, 시티, RBC 캐피털 마켓스도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번 주 시장 보면은 그 주식 시장은 그래도 과매도 구간에 있다 이런 인식이 있으면서 그런 대로 버티고 있는데 채권 시장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채권 시장 관련된 얘기 좀 더 전해 주십시오. 네, 지금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약간 이제 혼란이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연일 계속해서 2008년 그리고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해가고 있습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공격적인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고 있고요. 연준의 최종금리 전망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금리가 5%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 계속 나오고 있고요. 채권 시장은 더 공격적인 연준에 두려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이제 브리핑 해드렸듯 오늘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4.23% 돌파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2008년 이후 최고치 수준이고요. 바로 어제 2009년 이후 최고치였는데 하루 만에 최고치를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2년물 미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4.62%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금리 상승은 어떤 주식시장이 지속적인 랠리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에 찬물을 크게 끼얹는 요인인데요. 특히 이제 금리의 상승 속도도 역시 굉장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아침까지만 해도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수준 나타냈었는데요. 지금 거의 이제 이틀 만에 거의 4.2%대로 오르면서 굉장히 상승폭이 가파른 모습입니다. 이 속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좀 주의의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어쩌면 이 미 국채 시장이 다음 금융 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라는 굉장히 비관적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 국채 시장의 규모 같은 경우 23조 7천억 달러의 규모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오늘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이 상당히 취약하고 잠재적으로 대규모 강제 매각이나 어떤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이 국채 시장이 붕괴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테일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디서 이런 리스크가 터질지는 모르지만 이 뮤추얼 펀드에서의 자금 유출이라든지 헤지 펀드가 보유한 포지션의 되돌림 혹은 리스크 패러티 전략의 디레버리징 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또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연말에 자금 조달 스트레스라든지 민주당의 미 중간선거 압승 그리고 일본은행의 YCC 수익률 제어 정책의 변화 등을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발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이런 언급에 무뎌지지 않나 싶지만 간밤에 시장을 보면 그래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떤 언급이 있었나요? 네, 연준 이사 또다시 한번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는데요.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입니다. 하커 총재가 오늘 이제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올해 말까지 금리가 4%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실망스러울 정도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가 진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때문에 금리가 좀 더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비유를 썼는데요. 인플레이션은 로켓처럼 올라갔다가 깃털처럼 내려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급속도로 폭등을 했다가 내려오는 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다라는 의미입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 2024년, 즉 2년 후에도 이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장기 목표치인 2%대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커 총재는 이제 내년 FOMC에서 금리 결정 투표권을 가지는 인물인데요. 내년 어느 시점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아직 진정이 되지 않고 있고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가 실망스럽다까지 언급을 하면서 시장에 매파적인 주의보를 더욱더 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11월 FOMC에서 75bp, 즉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 기정사실화하고 있고요. 12월에도 어쩌면 연속적으로 다섯 번째 75bp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방기금 금리가 5%보다 높아질 가능성을 상당히 유력하게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연준 이사의 이 같은 매파적인 발언은 투심을 다소 악화시킨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어제는 시간적으로 보면 이 뉴스가 나올 때 그때부터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의 그 말이 지금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채 시장이 더 다른 크레딧물, 그러니까 회사채 같은 것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월가에서는 또 어떤 코멘트들이 있었나요? 네, 월가에서도 좀 비관적인 견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CEO를 필두로 해서 골드만삭스의 CEO 그리고 아마존 CEO까지 경기 침체, 위기에 대비해야 할 때다라는 의견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데이비드 아인돈 그린라이트 캐피털의 CEO도 오늘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결국 이 페드의 공식적인 정책은 주식시장을 하락을 시킬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페드의 정책은 결국 주가를 떨어뜨려서 사람들을 덜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좀 덜 부유해져야만이 물건을 덜 사고 결국 이것이 물가 상승률을 멈추게 되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주식시장 약세 그리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상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사토리 펀드를 창립한 댄 라이스 같은 경우도 오늘 발언을 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이 아마존 제프 베소스 CEO의 경고를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물류 서비스 업체이고요. 이 미국의 미국 물류의 상당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마존의 CEO가 경기 침체,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언급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멘트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어쩌면 이것이 아마존 주가에 이제 조금 좀 이제 조심스러운 견해를 취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뉘앙스를 보인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요인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테슬라 실적도 전해주셨는데 실적 시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스냅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적에 아무래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어떤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고 또 주가 흐름 어땠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지금 실적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이제 IBM이 호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호실적이 월가 예상치 상회를 하면서 IBM 주가 오늘 4.8%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또 미국의 통신사인 AT&T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이용자도 증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주가는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안 좋게 나온 종목 중에 아디다스가 있는데요. 실적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이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을 하는 흐름을 하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이키가 오늘
주가가 반락을 했었고요. 언더아머도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그 분석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S&P 500에 상장된 기업 중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75%는 월가 예상치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평균 80%의 기업이 실적이 월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었는데요. 이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조금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많은 미국 기업들이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을 해놨었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좋은 실적이 호실적이 굿뉴스에서 밴뉴스 시나리오로 연결이 되는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기업들이 또 견조하게 잘 버틴다라는 것은 결국 페드가 고강도 긴축을 경기 침체 우려를 덜 하면서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이제 실적이 너무나도 좋지 않으면 모두가 주가의 바닥을 기대를 하는 캐피큘레이션이 이제 형성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적이 의외로 잘 버텨주면서 캐피큘레이션의 신호는 더욱 멀어졌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그렇게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로 본다면은 진짜 너무나도 시장을 나쁘게 보는 쪽으로 좀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결국 기본적으로 실적은 뭐 테슬라는 좀 뭐 나쁘게 나왔지만 실적은 생각보다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코어 인플레이션의 40%나 그 차지한다는 그 임대료가 연준 위원들이 좀 지난 거를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그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런 그런 이제 그 불평들도 나오고 있는 편인데 어제 그 주택 관련된 뉴스는 좀 주택 가격이 내려온 걸로 나온 것 같은데요.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지금 부동산 시장 관련해서는 좀 상당히 좋지 않은 뉴스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존 주택 판매 건수 이런 것들이 뭐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을 했다라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관련된 좀 부진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9월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전월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이 숫자는 크지 않지만 이 감소폭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 발발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이 기존 주택 판매가 위축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건 결국에는 이 페드의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 모기지 금리 급등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국영업체 프레디맥이 오늘 또 이제 그 모기지 금리를 발표를 했는데요. 예, 지난주 기준으로 미국의 30년물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 즉 모기지 금리가 6.94%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20년 만에 최고치고요. 1년 전에는 모기지 금리가 3%대였기 때문에 지금 2배 이상 급등을 한 수준입니다. 또 이제 모기지 금리 거의 7%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주택 매수에 상당히 조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 주택 매수 매도 시장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이 가격은 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렌트비, 임대료의 인플레이션이 렌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좀 상당히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다른 경제 지표도 여러 개가 발표가 됐는데요. 좀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선 컨퍼런스 보드가 미국의 9월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경기 선행 지수는 이제 전월 대비 하락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경기 선행 지수가 몇 달째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컨퍼런스 보드는 연말 이전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발표가 됐는데요. 전주보다 1만 2천 명 감소를 하면서 월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10월에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마이너스 8.7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는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경기가 위축세임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경제 지표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섹터별로 특징적인 점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 중에 에너지, 테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을 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빅테크 같은 경우는 보합 수준을 나타냈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모두 보합 수준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빅테크 어닝 실적이 일제히 발표가 되게 됩니다. 구글부터 시작을 해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 애플, 아마존이 모두 이제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를 하는 슈퍼위크가 오게 되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모든 기업들 약간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트위터는 1%대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제 컨퍼런스 콜에서 트위터 인수한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밝혔고요. 트위터 인수가에 대해서 비싸다라고 언급을 했지만 잠재력을 평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이제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인데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버라이존, 슐럼버거, 그리고 HCA 헬스케어 등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네. 자,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뉴욕이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